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3학년도 교육학 기출 20번 문항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20번 문항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학자가 나왔죠. 바로 라이겔루스가 나왔습니다. 라이겔루스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두 가지로 딱 머릿속에 바로 이제 조직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바로 교수 설계의 3대 변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을 묻고 있는 것인지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수 설계의 3대 변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수 설계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설계란 뭐냐면 단순히 수업을 어떻게 잘할까 이걸 고려하는 거는 교수 설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업을 실시할 때 한 차시 수업을 위해서 뭐 이런 교구를 쓰고 이런 학습 방식을 쓰는 것을 고려하는 거 그거 자체가 교수 설계가 아니라 교수 설계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습 내용을 배우게 될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어떤 교육 내용을 선정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교육 내용을 통해서 바람직한 학습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거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관리해 나가는 게 교수 설계라는 거예요. 즉 교수 설계는 단순히 가르친다 이 개념 외에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뭔가 관리하고 뭔가 실행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단순히 이 교수학습 내용을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 설계, 개발, 실행, 평가까지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는 거를 교수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업 과정을 처방하는데 관련된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하여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교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교수 설계다. 그래서 교수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맥락, 그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부터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교수 설계를 할 때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혹은 교육과정 개발자들이나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교과 내용을 이미 어떤 학과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수 설계자가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수 설계자가 학습 내용을 가르칠 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국어를 가르칠 때 문법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법 내용이 이미 교수분들이 체계적으로 문법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이제 요약해 놓은 문법 내용 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수 수업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뭔 바뀌지 않냐면 그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문법 내용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단어, 품사, 명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다. 우리나라 명사는 뭐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사물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이름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이 명사는 뭐 또 고유명사라고 하든지 보통명사 혹은 의존명사, 자립명사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수업 내용들은 변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내가 새롭게 뭔가 탐구해서 내 마음대로 이 명사에 대해서 탐구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수 목적을 바꿀 수 없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교수 설계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 맞아요. 우리가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공통의 교수 목적은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을 뭐 2015 개적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배울 때는 이러이러한 요소 능력을 아이들이 반드시 기르도록 해야 된다. 성취 기준을 반드시 주어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취 기준들 혹은 목표들 이런 목표들이나 목적들이나 성취 기준들 같은 요소들 국가에서 정해진 공통의 목적들은 우리가 임의로 교수 설계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요소를 보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뭐 정보 처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 기르기 원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난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만 만들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진 일반적인 목적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교수 설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 제약 조건은 뭐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제약 조건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이나 기자재, 인원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 반에 35명인데 이거 교수 설계자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나라에서 35명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건 통제 못 합니다. 35명인데 나는 5명씩 수업 보고 싶어. 그러니까 반에 쪼개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50분 수업인데 난 100분 수업 하고 싶다. 뭐 나는 30분만 수업하고 싶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기자재, 시간, 인원 이런 것들은 교수 설계자가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교수 수업을 해나가야 된다. 마지막 학습자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자가 어떤 선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충동형인지 숙고형인지 아이가 충동형 숙고형이면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작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은 일단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 내용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자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동기 그 동기 유발은 나중에 하면 되겠죠. 동기가 저하되면 유발시키면 되는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 출발점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것들 학습자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자기념을 가진 아이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서 교수 설계에 참여시킬 겁니까?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가르칠 아이들은 부정적 자기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뭔가 받아들인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수 설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다시 교수 목적, 내용, 제약, 조건, 학습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 그냥 변화시킬 수 없고 교수 설계자가 통제할 수 없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교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될 요소들 그 조건 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변이는 교수 설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방법 변이 같은 경우에는 교수 설계자 혹은 교사들의 어떤 선택과 통제로 선택과 통제가 가능한 것들로 결과 성취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 방법들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방법 변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수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직 전략 선택할 수 있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 교수 내용을 예를 들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조직할 때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거고 그 여러 가지 큰 아이디어도 어떻게 계열화시키고 요약할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할 건지는 교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할 때 똑같은 문법 내용이라도 나는 강의식으로 전달할 건지 아니면 토론식으로 전달할 건지 평가는 언제 실시할 건지 피드백은 또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은 교사들이 다 설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내용을 이렇게 계열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야지. 예를 들면 뭐 이 내용은 이렇게 계열화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야지. 이거는 교수자들이 언제든지 충분히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 전략. 관리 전략은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교수 과정 어느 부분에서는 또 어떠한 조직 전략을 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전달 전략을 써야지 효과적인지를 알고 있는 것을 관리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 설계자 혹은 교사들은 주어진 조건 변이, 주어진 요소들을 토대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본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교수 활동의 최종 산물입니다. 즉, 이 교수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효과성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효율성 측면, 매력성 측면, 안정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효과성은 어느 정도 학습자들이 교수 학습 목표를 많이 달성했는지 효율성은 많이 달성했는지가 더 중요하겠지만 투입 대비 산출을 해서 능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즉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도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투입 대비 산출이 적절한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 적절한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한다는 거죠. 매력성은 동기 측면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교사가 수업을 끝난 후 이후에도 학습자들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으로 그 후에 사용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추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매력성이에요. 매력성,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습자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흥미와 매력을 느끼면서 참여했는지, 두 번째, 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한 이후에 교수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그 지식과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성향을 갖추어 나가게 됐는지, 그게 매력성을 획득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안정성은 뭐 아이들이 학습한 이 지적 기능을 통해서 정신적 안정을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신체적 위협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아이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혼란성을 준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뭔가 한 곳에 치우치게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된다면 이제 이 교수학습 절차는 어떤 이 면에서 평가를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인 중에서 조건 변인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교수 설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학교의 교과별 교육과정에는 월별 계획뿐 아니라 매 시간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와 다루어야 될 교육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교사는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 보세요. 교육과정에는 여기 보시면 목표와 내용을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뭐라고 합니까? 정해진 수업 목표와 교육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정 가능하겠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나 교수 설계자는. 따라서 이 정해진 수업 목표와 교육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건 무슨 변인이다? 조건 변인이다.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 설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전달 전략, 뭐 조직 전략, 이런 것들. 나는 교육 내용을 강의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토론하는 강의 전략을 활용했다. 이 전달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략은 강의식에 비해서 학습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학습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지금 효율성 측면을 분석하는 거죠. 대부분 학습자들이 수업 목표에 도달했고, 이건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죠.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으며 그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건 뭡니까? 매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니은 부분은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전략은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거 방법 변이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답은 쉽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라이겔루스의 어떤 교수 설계 3대 변인이구나.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시들을 하나하나씩 참고를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